저는 20대 초반이고 예비 신랑은 30대 초반입니다. 뭐 어차피 결혼은 안 할 거니 그냥 남친이라고 하겠습니다. 저희는 우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. 연애 6년 했고 현재 21주 6일이에요. 미련하게도 16주 4일에 알게 되었네요.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자연 임신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임신이 되어 너무 기뻤고 남친도 기뻐했습니다.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애 낳고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시댁에서 집을 매매로 해주셨습니다. 남친 돈 1도 안 들어갔어요. 어릴 때 사범일을 하였고 29살에 이직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.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고 힘든 일이라 임신 사실 알고서 쉬기로 했습니다. 언제든 복직은 가능하나 육아휴직 이런 건 없어요. 4,900 안되게 모았고 신혼 살림이나 혼수 부분은 저희 집에서 해주셨어요. 현재 남친의 급여는 330 정도인데 200 정도가 친구한테 사기당하듯 종신연금보험 그걸 넣어버려서 지금 해지하면 0%라고 3년이라도 넣어야 원금 찾는다며 그걸 넣고 있습니다. 이건 양가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시부모님께서는 허리띠 졸라매면 130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. 저희 집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야지 하시면서 100만원짜리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씩 매달 지원해주기로 하셨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살림을 합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네요. 현재는 제가 집에 있으니 살림은 다 제가 합니다. 남친은 일도 안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해봤자 느릿느릿하게 싫다는 티를 너무 내서 안 시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. 애 낳고 나면 바로 복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. 혼자 벌어 안 된다고 하길래 애는 누가 보냐고 하니 어린이집 보내자고 합니다. 웃긴 건 산후조리는 해야 하니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 나가면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. 정말 순간 제정신인가 싶었어요. 무슨 산후조리를 일주일만 하냐 하니 그 정도면 되지 하면서 그 후에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자고 하더군요.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사고가 많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. 넌 어리니깐 산후조리는 일주일이면 될 거야. 더 쉬면 몸이 둔해진다. 빨리 일을 해야 안정권 찾지. 자연분만이 좋겠지만 제왕절개인가? 수술하면 일주일 병원에 있는다 하던데 그러면 되겠네. 병원에서 편히 쉬겠네. 좋겠다. 이러더군요.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. 3, 7일 동안 아기하고 엄마는 나가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조리는 100일은 해야 한다는데 첫째 때 조리 잘못하면 몸 다 망가진대. 내 몸 망가져서 나중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난 누가 보살펴줘? 그리고 수술하면 몸이 잘 안 돌아와서 2, 3주는 배가 계속 아프대. 라고 반박했더니 끝까지 넌 어리니깐 괜찮다고. 말도 안 통하고 열받아서 내가 알아서 하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비 충당할 테니깐 걱정 말라고 하니 그건 나중에 지차 큰 걸로 바꿀 때 쓰게 놔두라고 하더군요. 그 말에 이성이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너무 열받아서 오빠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 집도 어머님께서 해주셨잖아. 나 혼수로 4,500 썼어. 하고 말했더니 너도 그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. 그러면 똑같은 거지.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더군요.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걸 시댁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저 또라이 같은 놈하고 6년을 어떻게 연애했냐 하시면서 저보고 신기하다 하시더군요.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마라. 엄마가 조리원비랑 요새 나라에서 도우미 부르는 거 있다는데 그거 다 비용 대줄 테니 똑바로 조리해라. 나중에 후회한다.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직도 뼈가 시리다. 조리원 나오고 도우미 퇴근하면 저녁에는 엄마가 봐줄 테니 너는 조리하는 데만 신경 써라.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남친은 아직도 빨리 일해야 돈 벌어서 큰 집에 이사가지. 이러고 있어요.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니 본인이 더 어이없어 하네요.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? 댓글입니다. 첫 번째 댓글. 이래도 결혼할 거죠?
최악의 남자를 골라놓고 판단해달라는 글쓴이의 우매함이 더 놀랍습니다. 내 딸 같으면 머리채 붙잡고 바로 끌고 왔어요. 두 번째 댓글. 애 낳고 바로 돈 벌어라. 애는 너가 키우고 집안일도 너가 하고 나는 너가 버는 돈으로 취미생활 하겠다. 그런 놈은 좀 버려요. 쓰레기들 참 많아요.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하는 놈도 대리우드 시전에서 머리가 빡 도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노예생활 알려주는 놈 뭐하려고 결혼을 생각합니까? 세 번째 댓글. 아니 빈말이라도 네 몸이 먼저지.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먹여 살릴게.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남녀를 떠나서 상대편이 힘든 상황 되면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. 처갓집에서 다 얻어서 쓰고 그러면서 자존심도 안 상하나? 네 번째 댓글. 진정 도른자와 결혼을 강행하시네요. 저 같으면 결혼 안 합니다. 그런데 애가 너무 크네요. 벌써 21주. 300벌이에 200을 보험에 넣는 것도 이미 도른자인데 경제간점도 제로에 애 아빠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. 저는 출산한 지 1년째인데 아직도 몸이 힘들어요. 다섯 번째 댓글. 제발 조상님이 도와주실 때 발 빼세요. 지 팔자 지가 꼬지 마시고요. 글 쓴 거 보니 다행히 그리 걱정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. 양육비는 꼭 청구하시고요. 여섯 번째 댓글. 남자가 정상이 아닌데요. 시어머니도 지 아들 어디가 모자라는 거 아니깐 딴 여자 만나기 힘들까봐 님 구슬리는 것 같아요.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